다니엘, 어려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방금 뉴욕과 뉴저지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계획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쿼드 인터뷰에서 저는 임팩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인 다니엘 로젠과 대화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니엘,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저버렸나요? 여기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지금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0,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우리 젊은이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특정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40년 동안 그들의 반대자들이나 적들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조직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DSA의 부상과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맘다니와 함께 그리고 그 전에도 일한 오마르, 라시다 트라입 그리고 다른 사람들 AOC 등과 함께 그것들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이죠. 맞아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초점을 바꿨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워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20대와 30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그들은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이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집회나 시위에서 항상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활동이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뉴욕 시립 도서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집회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집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그리고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 혐오가 우리 도시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집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정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좋네요. 그게 참 좋았죠. 아무튼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사람들 중 95%가 중년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종류의 행사에 12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20대와 30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럼스펠드가 한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이 가진 군대로 전쟁에 나간다고요. 이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조직하고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교해보고 또 내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해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반대편, 적들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집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나이 든 세대와 함께 분리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도 대학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대학생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 중 몇 가지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일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10개의 지역 유대인 고등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과 과정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의 사명, 교육 프로그램의 사명이 일반 교과와 유대학뿐만 아니라 각 학생에게 시민적 책임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문을 두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매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약 7천 명의 유대인 아이들, 즉 정통파와 보수파 공동체의 아이들이 졸업합니다. 매년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학년부터 시작하면 그들이 12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쯤에는 매년 7천 명의 젊은이들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걸 4년으로 곱하면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를 준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건 이 작은 현대 정통파와 보수파 공동체 내에서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면 보수파 유대 청소년 단체인 유세스 같은 곳으로 확장하면 혹은 개혁적인 비비와이어 같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면 혹은 버스라이트 같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면 우리 즉 유대인 공동체는 사실 꽤 조직적입니다. 해당이든 무엇이든 간에 학교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힘을 모으는 것에 관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교장 두 분과 통화를 막 끝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10월에 뉴욕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만 명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와, 그리고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전시키는 거군요. 우리는 연중 내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진영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그거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0월 7일 이 모두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나요?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사기가 꺾이는 순간이었나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유대인 공동체 중 어떤 부류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뜻밖의 상황에 허를 찔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문제는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20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죠? 30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훌륭한 예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남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인식이 재정립됐다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10월 8일에 유대인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역사책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10월 8일, 10월 7일 학살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폭도들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보복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있을 때 저는 당신 말에 동의해요.
그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집단들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만들었네.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는 NYU 학생이었을 때 두 번째 인티파다 때 활동가였어요. 그리고 2002년에 졸업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이후로 쭉 민간 부문에서 일해왔죠. 사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멋진 책상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민간 부문에 있어요. 하지만 10월 7일과 8일 이후에 우리가 본 것, 맞아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였죠. 저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2년 반, 그리고 최근 반년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개인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훌륭한 활동을 하며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집회를 조직하는 일도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일요일에 본 것,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가오는 9월 6일에는 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9일에도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역시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소한 12번 이상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같은 단체들, 저희 같은 단체들 또는 유대인 혐오 종식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단체가 정말로 이 일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다니엘.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본 이스라엘 상품 보이콧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을 봤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도요.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스라엘 제품들이 이런 종류의 코업 슈퍼마켓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BDS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스라엘 제품들을 퇴출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오셈에 연락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밤바 브리게이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밤바, 1만 봉지와 다른 비즐리 제품들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도시 전역에 35개의 바른 장소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3명씩 팀을 이뤄 밤바를 나눠주고 종이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슬로건은 아시다시피 BDS는 혐오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대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범한 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밤바도 나눠주고 비즐리도 나눠주고 BDS에 대해 그게 왜 잘못됐는지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동조합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펜 스테이션, 타임스퀘어, 코업 앞, 퀸즈와 브루클린 등 35곳 정도를 선택했어요. 사실 뉴욕의 5개 자치구 모두에서 했죠. 우리는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제품을 보이콧하게 두는 대신 오히려 이스라엘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그게 우리의 대응 방식이었죠. 맞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해치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그 기업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끌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적으로 행동한 예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로 꽤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BDS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이 왜 잘못됐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었습니다. 걱정되시나요? 뉴욕에 살고 계시잖아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되시나요? 만단이나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 걱정되시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걱정되시나요? 스스로에게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끝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과도한 공포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저는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바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현재 추세에 대해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안전에 대해 걱정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은 때때로 실제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위협받고 있다고요. 저는 키파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미국, 뉴욕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방식으로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다시피 이런 추세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그게 다니엘, 당신은 학교에 직접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고등학교에 가서 커리큘럼을 바꾸는 거죠. 세 가지 주요 역량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 학교에 유대인 커리큘럼에서 바꿔야 할 세 가지 주요한 점, 즉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이 추가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든지 말이죠. 그게 첫 번째일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첫째로 그들은 나가서 투표를 하고, 둘째로는 직접 나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일종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눈앞에서 일이 벌어질 때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직면한 압박 속에서도 회복력을 갖는 것입니다. 회복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달라진 점을 보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건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방금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현대 정통파 유대인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마쳤어요. 이 세계에는 41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건 정말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게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계획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일이고 마치 속보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휴일이 끝난 직후인 10월에 이 행사를 다시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정말로 우선 이 학교들 사이의 단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7,000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세속적인 단체들이나 보수파, 개혁파 단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오직 정통파만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장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캠프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프 라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캠프 라마는 여러 해 동안 정말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명의 일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 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정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캠프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시스템에서는 아주 자주 더 세속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캠프 활동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말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반유대주의는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유대주의에 대한 편리한 변명은 반시온주의이거나 아니면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던 어떤 것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제 말은 10월 7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시온주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반유대주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로서 또 이 나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세상이라면 이스라엘은 이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더 큰 논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DSA에 관한 것이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건 문명 간의 투쟁이에요. 정확히 그래요. DSA가 이기면 그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혐오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데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 계속 번져나갑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 일에 전념하는 준정부 부서를 만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몇 개의 사무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 유대인청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디아스포라 담당 부처가 있잖아요. 아마 그 부서를 개편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싸움을 전담하는 전용 건물 같은 거요. 저는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의 나라이고 모든 유대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해요. 다니엘, 정말 인상적이에요. 당신처럼 민간 분야에서 일하던 분이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게요. 혹시 느낀 점이나 후회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아버지와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아직도 아버지와 그리고 제 형제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일에 꽤 많은 시간을 쏟으셨죠. 조금은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 뭘 할까라는 질문에 답해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쏟아온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정말 철저한 운동가셨고 저는 항상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는 제 할아버지께서 투사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도전이니까요. 저는 맞서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도전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으키실 혁명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랑스러운 유대인 젊은 세대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반유대주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팩트의 다니엘 로젠 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